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글루타치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유해산소로부터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죠. 유해산소는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오염된 환경, 잘못된 식습관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이 유해산소들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 미백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환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톤을 밝게 하는 것을 넘어 색소 침착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간 건강 개선에도 글루타치온이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면역력 강화, 운동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효능들이 언급되고 있어 글루타치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이렇게 몸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단, 흡연, 음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오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너무나 많은 글루타치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약국에 가도 온라인 쇼핑몰에 가도 수십 가지의 제품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최적의 글루타치온을 고르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함량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섭취량이 충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하루 최소 25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목표에 따라 하루 500mg에서 1000mg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제품 뒷면에 표시된 글루타치온 수납량을 확인할 때 단순히 글루타치온 함유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글루타치온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즉 순도가 몇 %인지를 보거나 정확한 수납량 밀리그램 수치를 확인해야죠. 두 번째, 제형도 중요합니다. 글루타치온 관련 제품은 필름형, 정제형, 분말형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필름형은 얇은 필름을 입안에 붙이는 형태로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강점막을 통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다른 제형보다 높다는 장점도 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중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비교적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정제나 분말형이 더 익숙하거나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제형은 휴대가 용이하고 섭취량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분말형은 물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기 좋고 섭취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제형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성분도 빼놓을 수 없죠. 글루타치온 단일 성분 제품도 좋지만 비타민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등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글루타치온의 재생을 돕고 흡수율을 높여주며, 비타민 E는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 보호에 탁월하죠.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며, 알파리포산은 만능 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네 번째, 안전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메스꺼움, 복통,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나 발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죠. 또한 제조사의 신뢰도와 제품의 인증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해썹, GMP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 수유부, 어린아이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현재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죠. 5번째,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리포좀 글루타치온에 대해 알아보면 리포좀 기술이 적용된 글루타치온은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리포좀은 우리 몸의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글루타치온이 소화 과정에서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효율을 극대화시켜주죠. 하지만 모든 리포좀 제품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실제 리포좀 함량이 낮거나 리포좀 형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짝퉁 리포좀 제품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품 설명에 리포좀이 글루타치온을 잘 감싸고 있는 사진이 있는지 제조사의 공법이나 기술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6번째, 원재료 확인입니다. 가급적 중국이나 인도가 원료인 제품은 피하는 게 좋죠. 단순히 원료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부제를 넣거나 인지질이 들어있는 콩기름을 섞거나 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생산지를 꼭 확인하고 혹시라도 원산지 위조가 걱정된다면 불순물,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거나 함량 미달, 가짜 원료 등의 제품을 거르기 위해서는 원료의 품질을 각 회사가 보증하고 보상 책임을 진다는 WCS 표기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먹는 제품 외에도 화장품으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고함량 글루타치온 화장품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며 0.5%에서 5% 정도의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피부 겉면에 영양을 공급하고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글루타치온의 효능을 방해하는 음식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설탕,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등은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저하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글루타치온의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글루타치온 수치를 유지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죠. 글루타치온은 분명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분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몸 상태와 필요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